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장하나입니다. 전 이동근 증인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이동근 증인께서는 저희 민주통합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로 노조법을 포함해서 여러 법안을 발의한 거를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회원 기업들은 이번 10분의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노동관계 입법안들 제출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9대 국회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 정책으로 대기업은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라고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미 비정규직 축소나 사내하도급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했고 이태필 장관도 여러 번 근로시간 축소 또 불법 파견을 없애는 문제들을 정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더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반대의 입장 차이가 어디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도 중요하고요. 또 기업, 특별히 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노동관계법이 기업의 경영에 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또 기업의 측면에서는 또 중소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체 조사하신 리서치를 보면 예컨대 노조법 등 아까 노동관계법 재개정 영향이 대기업에서는 80% 이상이 오히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6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노동규제 입법들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훨씬 더 부정적인 어떤 입장 표명, 한 70% 가량 얘기하고 있고, 아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한 40%밖에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이 더욱더 좀 극렬하게 어떤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탓하시는 건 좀 이 결과를 아신다면 내용을 호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휴일근로 제한 등의 근로시간 단축이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 현재 OECD 국가 가운데도 노동시간이 1위입니다. 그리고 OECD가 대한민국에 권고하신 부분은 아실 거예요. 사회 양극화나 아니면 어떤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을 권고 사안으로 제시했는데도 아직 대한상공회의소 입장은 휴일근로 제한 등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게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꼭 대한상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기업의 실태 조사를 했더니 저런 이제 퍼센트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리서치 결과만 발표하신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종갑 대한상인 상무가 휴일 근로 제한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생산뿐만 아니라 임금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까 중장기제로 검토돼야 될 것이지, 그러니까 현행법에 있는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벌써 의견을 달아놓으시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최근에 매일경제라는 언론에 나왔던 건데요.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1 본부장이 현재 경제민주화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고 순환출자해소, 계열사 분리 이런 의견에 대해서 첫째로는 극단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기업들이 순환출자해소에 엄청난 돈을 쓰는 대신에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사용하면 국가 경제를 위해 더 낫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그럼 대한상공회의소가 생각하는 청년 실업 해소책은 어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청년 실업 해소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제단체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청년 실업 해소뿐이 아니라 또 노령자 취업도 해소된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비정규직 규제 완화한다 그랬는데 그럼 청년들에게 주겠다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어차피 정규직이라던가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까?
저희 그 민주당에서 아까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입니다. 여기는 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 또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민간기업도 청년 고용의 일정 부분 의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잘 이행했을 때는 지원금이 나가고요. 하지만 이행 안 했을 때는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점, 특히 위헌 요소가 있다. 이런 평가들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한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이렇게 부담금을 주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용자들이 그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는 선에서 그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고용 얘기하는 게 청년들이 사실 향후에 남아있는 어떤 노동 기간이 가장 길고 지금 제대로 돈을 못 버니까 세금도 못 내고 있고 사실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들이 기업 부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상에 필요하다.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그 근거에 뒷받침하고 있지 단지 기업이 근시안적으로 힘들다 말다 이런 짧은 수준의 논의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율에 맡겨서 지금 결과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가한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마지막으로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우리 사이에 주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 입장도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대한상공회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민주화의 기본 취지나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최근에 그 기업 경기가 아주 안 좋고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시기나 폭을 좀 더 논의를 한 후에 검토를 해보자는 게 저희 경제단체로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어떤 시기에 기반하는 지금 그 각종 정부 통계나 각종 그 한국은행이나 민간경제연구소에서도 GDP 성장률 전망을 아주 나쁘게 보고 있고 그것이 아마 내년까지는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민주화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경제 위기를 좀 극복을 한 이후에 경제 민주화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어떤 OECD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OECD에서 GDP 지표는 15에서 12로 오히려 올라갔고요. 그런데도 국민들의 삶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OECD가 두 개입니까 세상에? 어느 지표를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저희 GDP 성장률을 당초에 한 4.0%. 지금까지 성장 수익이 나온 결과 11년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지금 거기에 기인해서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10년 결과가 또 내년에 좋게 나오면 예상이 틀렸네 이러실 겁니까? 자,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경제민주화 논의를 극단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그 입장이 너무너무 우려스럽고요. 그러기에 이미 사이버 펀드를 해줘야 되는 무슨 말이에요? 사회 양극화가 심하게 있다. 이런 현실을 가지고 계세요? 58명은? 아직도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의심스럽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극단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씀드린 게 전혀 없고 경제민주화의 취지와 필요성을 다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주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